이번 시간에는 2017년 2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고요. 이런 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요거 이제 1번 문제 이런 거는 주어진 조건이 초당인지 아니면 분당인지만 좀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초당이면 9.8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하시고, 분당이면 6.12에 대한 식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분당으로 나왔으니까 6.12에다가 효율하시고, 여유율에다가 양정에다가 분당 이제 얼마만큼의 물을 이제 끌어올리느냐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시는 문제고요. 효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펌프 효율은 80%, 0.8. 그리고 여유율은 K가 1.1. 그렇죠? 양정은 20m. 그리고 양수량은 분당 15 세제곱미터.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67.4. 67.4. 네. 킬로와트가 답이 되겠다. 뭐 그런 거죠. 넘어가시고. 뭐 이번 문제도 그냥 이 문제만 보기에는 약간 조금 기사스럽진 않죠. 약한데 뭐 시퀀스나 이런 쪽이랑 조금 연계를 해서 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문제가 더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에서는 주회로 부분에 대한 미완성 결선도를 완성하라고 했고요. MC1이 이제 Y 결선이고 MC2가 이제 델타 결선이다라고 했으니까, Y 결선은 세 개가 하나로 묶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델타 결선은 이제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니까 따라가면 돼요. 뭐 어느 것부터 해볼까요? 어느 것부터 해야지 모양이 예쁠까요? R상부터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지나서 S상, 그리고 S상에서 가서 T상, 그럼 T상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R상 쪽으로 이렇게. 그쵸? 두 개씩 묶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돌면 다시 원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가는 거니까, 델타 결선은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선 하나씩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결선도 완성하면 되고, 뭐 2번하고 3번은 뭐 말로 설명하는 거니까. Y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가 다 3분의 1배만큼 감소해서 운전이 된다, 기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아마 이 시간에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투입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처음에 얘가 붙었다가 뭐 이제 얘가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3번 수전 설비이고요. 이제 뭐 우리가 수전 설비 기본적으로 나오는 특화합 수전 설비에 대한 계통도는 다 암기를 하셔야죠. 요 같은 경우에는 MOF가 차단기 앞쪽인지 뒤쪽인지 뭐 그런 이제 모양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건 보니까 차단기가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앞쪽에는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기가 2차 측에 MOF 이제 후단에 있는 쪽에 후단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전단을 이제 보호하는 이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PF를 쓰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뭐 보나 마나죠. P레기 LA, 그렇죠? 일정 접지되어 있고. 저기 전력량계 MOF가 이제 CT하고 PT 이제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력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3, 4번은 이제 하단 쪽에 보니까 CT하고 PT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OCR이 있고 전류계가 있으니까는 이제 5번이 CT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PT가 있어야 되는데, PT 전단에는 고장 났을 때 회로를 분리할 수 있는 COS가 있어야 되는 거죠. PT 디지털 측에는 이제 COS가 있어야 되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명칭이랑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요거랑 요거는 이제 2차 측 전압하고 전류를 떨어뜨려서 측정하기 위한 것들이고, 뭐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고, 이상 전압 방지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그렇죠? 고장 조절 차단하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기본적인 구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또 감리 문제네요. 뭐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서류 5가지 쓰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는 뭐 피레기 전격 전압, 구하시면 되는 거죠. 피레기 전격 전압을 구하실 때는 이제 여유도, 그쵸? 여유도. 책에 있는 것대로 하면은 이제 접지계수에다가 여유도를 곱하시고 계통 최고 전압을 대입을 해서 이제 구하시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주어진 대로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접지계수가 얼마인가 봤더니 접지계수가 0.75래요. 그리고 여유도는 1.1이라고 했고요. 1호사의 경우에 계통 최고 전압은 이제 170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140.25가 나오는데 그 표에서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거니까 144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냥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시는 거. 6번 문제. 트립 전류를 이제 얼마만큼으로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구하십시오.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부하 전류에다가 계산하시고 설정값이 있으면은 이제 설정값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것 앞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대입만 해서 구하시는 거니까 전류는 30A고요. 변류비는 60대 5니까는 분의 1이니까는 60대 5, 1차, 2차, 1회 때 말씀드렸죠. 뒤집어진 거니까 여기는 이제 60대 5로 써야죠. 그리고 설정값이 얼마라고 하냐면 120%니까는 1.2배. 이때 요만큼 이때에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트립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기를 누르시면 이제 3A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그냥 기본 식에다가 대입하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수치가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7번 이런 문제도 뭐 워낙 반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실지수 구하고 전등 개수 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도로에서 아니 뭐 사무실 뭐 이런 것들. 워낙 이제 뭐 패턴들이 많으니까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뭐 시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1번은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이제 실지수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실지수는 광원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거리에다가 가로 세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고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죠. 얘가 그러니까 이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아니고 광원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다라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보면 높이가 3.85인데
괄호에 보시면 책상면에서 천장까지가 3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셔야 되냐면 3m를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0.85는 책상 정도의 높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가로 세로는 얼마냐면 10하고 30이니까 10, 얘는 30, 얘도 10, 이것도 30. 그렇죠? 예.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2.5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 두 번째. 형광등 기구수가 얼마일까요? 네.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애들이 fun 하고 있어요. FUN.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n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되죠. 광속, 조명률, 그리고 면적, 조도, 감광 보상률. 그렇죠? 면적은 이제 앞에서 10 곱하기 30이고 조도는 얼마인가 봤더니 조도가 어디 갔을까? 400. 그렇죠? 조도는 40인가 400. 예. 그리고 감광 보상률은 1.3. 광속은 2500. 근데 주의하실 점이 얘가 등기구 수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2500은 등 하나에 대한 광속이니까 문제에서는 이 등 하나에는 등기구 하나에는 형광등이 2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2배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형광등이 등기구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2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에 대한 광속에다가 2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률은 0.6. 52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기 눌러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등기구를 구하는 계산 문제는 이쪽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죠. 네, 광속. 얘가 2등용이냐 아니면 1등용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넘어가시고 배전솔로의 전압 조정기 3가지 쓰시면 되고요. 9번. 뭐 이런 그 리액터하고 방전 코일하고 콘덴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복선도로 완성하십시오.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는 뭐 꼭 아셔야 되겠고 항상 이제 붙어 다니죠. 자,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을 하고 방전 코일은 잔류 전압 방전하고 그리고 리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고주파를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더라.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번. 리액터 용량은 콘덴서 용량의 몇 %인가? 보통 이제 공진을 이용해서 고조파를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L에 대해서 오메가 C분의 1 이제 공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2파이 F죠. 주파수와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고주파를 없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주파수 오고주파니까 이게 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럼 25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기 누르시면 0.04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4% 콘덴서 용량이 4%를 그 리액터 용량으로 하면 그럼 이제 오고주파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이론상이죠. 실제가 아니고. 근데 이것저것 뭐 손실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몇 %로 하는 게 제일 적정하냐면 6% 정도로 실제로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이제 그거고. 그다음 3고주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건 5고주파를 위한 거고요. 3고주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얘가 이제 주파수랑 비례한 관계니까 여기가 3고주파를 제거하고 싶으면 5가 아니고 3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넘어오니까는 3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이제 9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약 0.11 정도? 11% 정도? 콘덴서 용량의 한 11% 정도의 그 리액터 용량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삼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다더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시고 10번. 시퀀스 문제고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죠. 문제를 보시면 PB 1, 2, 3를 온 조작해서 A, B, C를 운전하는 시퀀스인데 그 타임 차트에서 요구하는 것 같이 병렬 우선순위 회로로 고치십시오. 지금 이제 회로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순위 회로는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눌렀을 때에 다른 것들은 동작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처음에 동작시킨 게 우선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B1을 눌렀을 때 R1이 동작을 했죠. 그렇잖아요. PB1을 누르면 R1이 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 다음에 PB2나 PB3를 눌러도 R2나 R3가 동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우선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PB2를 먼저 눌렀죠. 그래서 PB2를 눌러서 PB2를 눌러서 R2가 동작을 했어요. 그럼 R2가 동작하고 있을 때에는 PB가 우선이 돼서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눌러도 동작하면 안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로를 어떻게 구성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인터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은 이제 동시 동작을 방지시키는 거죠. 동시 동작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예요. 동시 동작 되지 않게. 근데 이제 우선 회로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인터록이나 이제 동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접점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접점을 비접점으로 갖다가 쓰면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R1이 있으면 자기 거 빼고요. 자기 건 여기 있죠. 보세요. 여기 R2도 여기 있죠. R3도 자기 게 여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유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PB에서 손을 떼더라도 계속 자기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 자기 유지고, 요거 말고 인터록이나 동시 동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우선순위 회로에서는 어떻게 그 접점을 완성시키시는 거냐면 자기 회로는 자기 유지는 자기 거. 근데 인터록은 자기 게 아닌 상대방 거. 그래서 여기다가 상대방 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상대방 거를 비접점으로. R2의 비접점, R3의 비접점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기 거 빼고 상대방 거니까는 R1과 R3의 비접점이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R1의 비접점, R3의 비접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자기 거 빼고 상대방 거니까는 여기는 R1의 비접점하고 R2의 비접점이 들어가면 되죠. 인터록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유지는 내 거를 A 접점으로 갖다가 쓰고요. 인터록은 상대방 거를 B 접점을 갖다가 씁니다.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자기 유지는 자기 거를 A 접점 갖다가 쓰는데 병렬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갖다가 쓰는데 비접점이고요. 직렬로 연결합니다. 확실히 구분이 되죠. 알고 계시면 완성은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11번은
네, 우동작 원인 쓰시면 되고요. 12번. 약간 이제 기사스러운 이제 문제죠. 수변전 나오면서 네, 뭐 완전히 기사스러운 건 아니고요. 뭐 특별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변압기 용량 구하는 이제 문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물어본 건데 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복잡스러워 보이지만 뭐 차근차근 풀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변압기 1, 2, 3에 대한 용량을 구하려고 요 놈하고 요 놈에 대한 용량을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데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는 앞전에서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TR에 대한 용량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얘가 이제 만약에 와트로 나오면 역률 그렇죠? 기본식은 이제 그거고 요거에 대한 이제 설비 용량하고 수용률하고 이제 부등률 이제 그런 것들은 그 표에 나와 있어요. A 부하는 다 똑같으니까 다 하면은 시간만 많이 드니까 두 개만 할게요. T1하고 TR1하고 TR2만 하고 TR3는 그냥 책에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TR1의 설비 용량이 얼마냐면 5,000이래요. 5,000kg. 에다가 수용률이 얼마냐면 0.8. 그렇죠? 그리고 부등률은 1.2. 변압기 용량을 물어봤는데 얘가 킬로와트니까는 역률로 이제 나누셔야 되는데 역률은 어디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부하의 역률은 90%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TR2는 어떻게 될까요? TR2까지만 해보면 요거랑 모양은 똑같죠. 표에서 보시면 TR2 부하 B에 대한 용량은 3,000kg. 수용률은 0.84. 부등률은 1.2로 동일하고요. 역률도 동일하죠. 부하 역률이 다 0.9라고 했으니까. 여기 푸는 거죠. 그렇죠? TR3는 안 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거는 3,703.7 요거는 2333.33 이렇게 나온대요. kVA 이렇게요. TR3는 계산을 하면 식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거는 5962.96 kVA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R1, TR2, TR3에 대한 그 변압기 용량이라기보다는 최대 전력을 이제 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상위, 요거보다 위에 거를 이제 변압기 용량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얘가 24짜리니까는 참고표에 보세요. 참고표에서 22kg급 변압기에서 용량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3,700보다 큰 거니까는 4,000짜리. 그렇죠? 그리고 얘는 2,300이니까는 요건 3,000짜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900이니까 요거 6,000짜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변압기 메인 변압기 STR은 이제 메인 변압기예요. 거기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세 개 3권선 변압기네요. 3권선 변압기가 아니고 1차, 2차, 3차가 있는 변압기. 3권선 변압기는 저거고 권선이 3개 있는 3권선 변압기라고도 표현을 해도 3권선 변압기. 갑자기 좀 헷갈리네. 어쨌거나 1차하고 2차. 1차는 전압 발전소에서 받고 2차는 이제 수용화 쪽으로 보내고 3차는 이제 뭐 변압기 손해용으로 이제 하는 그런 변압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메인 변압기. 그래서 이제 이 변압기에 대한 이제 용량을 구하십시오. 용량을 산정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밑에 딸린 변압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에 대한 요 용량들을 다 더한 다음에 부등류로 나누면 되죠. 어차피 얘는 KVA로 나눈 거니까 역률은 필요 없고 요거 다 더한 다음에 부등류로 나누면 되는데 STR의 부등률이 변압기 상호간 부등률 첫 번째 줄 중간에 나와요. 요건 이제 그 처음에 부하표에서 나왔었던 거는 부하간 부등률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상호간 이제 부등률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라고 했냐면 1.3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TR 다 쓰려면은 어차피 글씨도 못 쓰는데 알아보기 힘드시니까는 TR1하고 TR2하고 TR3에 대한 요 용량을 다 더하신 다음에 요게 부등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1.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누어서 이제 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기를 누르면 9230.76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몇 킬로급이냐면은 154킬로급이니까 우리가 참고표에 나오는 것 중에 154 변압기에 대한 용량표를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9230이니까는 9000보다 큰 거니까 만짜리를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만짜리 선정.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메인 변압기. 그래서 두 번째까지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차단기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차단기가 152가 있고 52가 있네요. 3번하고 4번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요거에 대한 차단기 용량을 구하고 요거에 대한 차단기 용량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이제 달랑 용량으로 이제 구하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에서 조건에서 차단 그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나왔으니까는 임피던스 값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달라 차단기 용량 혹은 뭐 달랑 용량 뭐 조금 다르지만 이제 거의 유사하게 이제 쓰죠. PS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어떻게 구하시냐면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기준 용량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1000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요거는 STR이고 그쵸? 예. 요 선로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10 메가볼트 암페어. 다른 말로 하면은 10,000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0.4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예. 0.4. 그러니까 얘는 0.4죠. 0.4. 어차피 우리가 이걸 계산을 했는데 이 기준이 많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가볼트로 물어봤으니까는 그냥 10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0.4분의 100에 곱하기 10을 하면 2500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온 거죠. 만약에 이놈하고 요놈하고 용량이 달랐으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뭔가 다른 걸로 바꿨어야 되겠죠.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차단기인데 어차피 식은 동일하고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만 이제 구하시면 되죠. 어차피 기준 용량은 동일하니까.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요거는 요 전단부에 선로밖에 없었으니까는 요건 이제
0.4만 대입을 했는데 요거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변압기랑 이런 차단기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여기에 주어지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있으면 그걸 다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어차피 0.4는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TR1, 2, 3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 전단부에 대한 거니까 요건 필요 없고 STR에 대한 임피던스가 4.5래요. 이 차단기 전단부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4.5%랑 0.4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단기 용량은 0.4에다가 4.3이었나요? 5였나요? 4.5를 하고 100에다가 기준 용량 1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04.08이 나온대요. 100.08. 따라서 요 S 152T에 대해서는 요거 위에 거 그리고 52T에 대해서는 요거 위에 거를 차단기 용량으로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152T 요거에 대한 표를 첫 번째 줄에 있죠. ABB에 대한 용량표를 보시면 요거 2,500보다 큰 거니까는 이제 3,000짜리를 선정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52T에 대한 거니까는 요거보다 204보다 큰 거면 300짜리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변압기 용량 구하시고 차단기 용량 구하시고. 87T에 대한 우리말 명칭, 약 51에 대한 우리말 명칭 역할, 네, 이제 보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전압 강화를 구하십시오. 네. 3상이네요. 전압 강화 지금 1에서부터 좀 계속 여러 번 푸는 것 같아요. 네, 전압 강화는, 이건 다음 문제. 네. 전압 강화를 구하시는데 3상에 대한 전압 강화는 루트 3배에다가 전류에다가 R에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에 리액턴스에 사인 세타로 우리가 3상일 경우에 전압 강화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주어진 값들이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전격 전류는 320이래요. 친절하게 얘가 주어지네요. 보통은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항이 안 나왔네요. 저항을 구해야 되고요. 역률은 0.85. 코사인 0.85면 사인은 얼마게요? 루트 1 마이너스 0.85의 제곱.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R 값과 리액턴스 값을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저항 값이 얼마일까요? 전선 편도의 길이는 150m고요. 사용 전선의 특징이 저항은 킬로미터당 0.1855이래요. 근데 요거는 미터잖아요. 네. 근데 책에서 주어지는 거는 조건은 0.18이라고 하는 거는 킬로미터에 대한 거니까 얘를 미터에 대한 단위로 바꾸시려면 1000을 이제 나누셔야 되겠네요. 킬로미터당 0.8이니까 미터로 바꾸면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1000으로 나누셔야죠. 그러면 0.027이 된대요. 0.027. 얘는 이제 미터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리액턴스는 150m는 동일하고 이것도 킬로미터당 나와서 0.101이에요. 0.102. 마찬가지로 킬로미터니까 미터로 이제 단위를 환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0.0153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 됐네요. 요거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계산기는 여러분이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7.19가 나온다. 17.19V. 네, 처음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뭐 여기 나온 이런 전압 강화의 식은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테니까 이런 것만 실수 안 하시면 되죠. 단위. 네, 14번. 변압기 용량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합성 최대 전력 얼마일까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 구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식 여러 번 쓰네요. 요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등률, 역률. 이렇게. 부등률을 1.1로 한대요. 역률 최대 전력은 물어봤으니까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일 경우에는 이제 얘가 kVA니까 이제 역률로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킬로와트 전력에 대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지울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입할 게 없네요. 그러면 이제 부등률만. 나머지 이제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이제 곱하면 되죠. A 수용가는 설비 용량이 300, 수용률은 0.8, B 수용가는 200, 수용률은 0.6, C 수용가는 100에 수용률은 0.8 해서 부등률 1.1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400 나온대요. 400. 이렇게. 그렇죠? 15번은 뭐 이제 보시면 되고 16번도 보시면 되고 17번 거의 끝나갑니다.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물음 논리식으로 표현하고 타임 차트를 완성을 하래요. 한번 해보죠. 전 시간에도 했었는데, 얘는 이제 곱하기죠. 엔드니까 곱하기고, 얘도 곱하기고, 얘는 더하기고, 그렇죠? 이거 이제 부정이니까 이제 비접점 이제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식을 써보죠. 이제 끝은 x니까는 x는 a 곱하기 b, 그렇죠? a 곱하기 b, 얘 곱하기 c.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a 곱하기 b잖아요. 여기까지가 a 곱하기 b죠. 그렇죠? 여기까지 나오면 a 곱하기 b를 한 거에다가 또 c를 곱한 거고, 그렇죠? 요거는 요렇게 들어왔으니까 a의 부정이고, 요건 요렇게 들어왔으니까 b의 부정이죠. 낫이 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a의 부정 곱하기 b의 부정이 되겠고, 그걸 마지막으로 더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에다가 a 부정 곱하기 b 부정을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임 차트를 이제 완성을 하시는 건데, 타임 차트를 완성을 하시려면 얘가 이제 언제 동작하시는지를 봐야죠.
언제 동작하는지를 봤더니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 OR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만 신호가 들어와도 출력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어느 한쪽이 들어와도 출력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AND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입력이 들어와야지 출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일단 X에서의 출력이 발생을 하는 경우는 아무 동작을 안 시켰을 때 볼게요. 아무 동작을 안 시켰어요. A, B, C를 아무것도 동작을 안 시켰어요. 신호가 흐르지 않아요. 0입니다.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아요. 0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는 곱하기죠. 0 곱하기 0은 얼마냐면 0입니다. 그렇죠? 그럼 0에다가 또 0을 곱하면 0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0이 왔어요. 밑에 거 보세요. 얘는 0인데 이렇게 내려오니까는 부정. 그러니까 0이 아닌 거니까 1인 거잖아요. 1이에요, 여기는. B도 내려와서 0이 아닌 거니까 1이죠. 그럼 1이고 1이니까는 출력이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면 얘도 1이죠. 5어 회로는 어느 한쪽만 1이어도 출력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무것도 동작을 시키지 않았을 때 A하고 B하고 C에 아무런 입력을 주지 않았을 때에 X는 출력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럼 어느 한쪽이 신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쪽이 신호가 발생하면 보세요. 어느 한쪽이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 1과 1이 아니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가 0이고 B가 1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A는 0이고요. B는 1이면 AND일 경우에는 출력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AND는 둘 다 신호가 들어와야지만 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0과 1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0입니다.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얘가 0이니까 C랑 상관없이 얘는 0이에요. 그렇죠? C가 1이더라도 이미 얘가 0이니까. 그럼 얘는 0이겠네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따라오면은 얘는 0이 아닌 거니까는 1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1이 따라서 쭉 내려오면 얘는 1이 아닌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1이고 0이에요. 그러면 AND니까 둘 다 1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은 뭐냐면 0이죠. 위에도 0, 밑에도 0. 그럼 출력은 0인 겁니다. C랑 상관없이 A하고 B가 서로 신호가 다르면 출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탄젠트 보세요. A하고 B가 다른 경우, C랑 상관없이 A하고 B가 다른 경우가 어디냐면 여기는 A는 0이고 B는 1이죠. 그럼 여기는 신호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A가 1이고 B가 1인데 이건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C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A는 1이고 B는 0. 서로 신호가 다르니까는 여기도 신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C랑 상관없어요. C랑 아까 해봤지만 C랑 상관없이 A하고 B가 신호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무조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또 이제 같죠. A하고 B랑 같으니까 일단 패스. 여기는 A는 0이고 B는 1이니까는 무조건 신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우리가 관계를 보면 되는데 이제 뭘 보면 되냐면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C의 신호에 따라서 출력이 발생을 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A하고 B하고 둘 다 입력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C를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A는 1이고 B는 1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이 입력이 들어왔으니까는 여기는 1. 그러면 C가 이제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요 소자에 대한 출력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얘가 1이기 때문에 C가 1이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면 C가 1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밑에 거랑 상관없이 출력이 1이니까, 그쵸? 위에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 C가 1이 들어가면 1이니까 출력이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1이면 밑에 거랑 상관없이 C가 1이니까 출력은 1이 되겠죠. 어떤 경우냐면 A하고 B하고 C가 다 1이면 그러면 출력이 발생을 한다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 개에서 좀 지저분해서 여기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지우고. 그러면 A하고 B는 1인데 C는 출력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1이고 얘는 1이에요. 그럼 얘도 1이죠. 그럼 C가 출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밑에 거 보세요. 1이니까는 여기에서 1이 아닌 거니까 여기는 0이고요. 여기도 1이 아닌 거니까 여기는 0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도 0이죠. 0, 0이니까 출력은 0이죠. 그럼 여기는 출력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다 됐나요? 먼 개를 빼먹은 것 같은데 다 됐네요. 그래서 A하고 B가 둘 다 신호가 없을 때는 출력이 발생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기 말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A하고 B가 둘 다 출력이 없는 경우. A하고 B가 둘 다 출력이 없는 경우는 C랑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색칠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책에 이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표를 완성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했던 걸 가지고 진리표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A하고 B가 둘 다 L일 때 A하고 B가 L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색깔 다 있어서 때 X는 하이 신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둘 다 L인 경우를 찾아서 H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H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는 H, B도 H, C도 H인 부분을 찾아서 H라고 해야죠. 제일 끝에네요. 제 오른쪽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1, 2회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는 제일 약간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찾아가시면 답을 하실 수 있죠.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부터 A, B, C 해가지고 밑에 있는 진리표를 가지고 1, 0, 0, 0 넣어보고 뭐 0, 0, 1 넣어보고 0, 1, 뭐 1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순서대로 이제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했듯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패턴별로 묶어서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 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문제입니다. 네, 계산 문제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2회 시험이 마무리가 될 거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제 보시면 알칼리 주전지의 전격 용량이 100이고 상시 부하가 5고
표준 전압이 100인 부하에 대한 이제 부동 충전 방식이 있고요.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2차 전류는 얼마일까? 2차 전류. 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추천지 문제 중에서 많이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류를 구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단위가 암페어이기 때문에 그 식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단위가 암페어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알칼리 축전지인지 아니면은 그 연축전지인지에 따라서 이제 방전율이 다르죠. 알칼리는 이제 5A고 연축전지는 이제 10시간율이니까는 방전율이. 그리고 여기 이제 축전지 용량인데 단위 축전지는 이제 암페어 아워니까. 그렇죠? 네. 요 나누면 이제 암페어만 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전압에다가 표준 전압은 이제 볼트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시 부하 용량은 이제 VA니까는 이것도 나누면 이제 암페어만 남아요. 그래서 이 식이 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게 단위만으로도 해가지고 짝을 찾아서 답을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는 이렇게도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써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시간율이 알칼리 경우에는 이제 5시간율이니까는 5 쓰시고 축전지 용량은 10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격 전압이 표준 전압이 100. 그리고 용량이 상시 부하 용량이 5kg.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요거는 70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 본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2017년 이외의 전기 기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